저희 여기서 좀 특별한 했어요. 건 없고요. 예.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점심에 후보 시간이 비니까 점심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 연락한 사람이나 이렇게 저 아는데 예. 또 한 3일 전인가 또 그렇게 4명이서 점심 먹은 그 멤버가 똑같이 저녁 담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시간이 비니까 그리고 좀 답답하니까 한번 만날라 그러나 보다 해서 그냥 흔쾌하게 가볍게 했는데 예. 그 저녁에 밤에 뉴스 보니까 뭐 김종인 박사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상황이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자주 만난 사람이고 해서. 그래도 뭐 자주 만난 사이가 아니고 특별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잘 되라고 좋은 정도는 좀 해주셨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국민통합 뭐 그런 얘기 방금 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 국민 내각을 하겠다,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제일 크게 낸 게 국민 대통합이었고 두 번째가 경제민주화, 세 번째가 복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 촛불 민심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후에 당선되고 나서 조사는 하나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선거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슨 신뢰성이 있겠느냐. 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좀 진정성이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국민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보다 좀 진정성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또 과거의 대통령이 했던 부도수표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걸 좀 어떻게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식사 자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윤여준 전 위원장까지 이제 묶여서 일종의 이제 보수 언론 인사들을 민주당이 이제 만나는 이재명 후보 만나는 그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점심 먹었던 네 사람은 나 뭐 잘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우리는 그 1시간 남짓 점심 먹어가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성한 것하고 나는 이제 김종인 박사하고 이 후보하고서는 1시간 20분이 30분인지 그 기나긴 대화를 뭘 했는지 난 잘 모릅니다. 그 두 개가 다르죠. 선긋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약간 이거 성격이 다르다. 그게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안철수, 이낙연, 이상돈, 윤여준, 김종인 이렇게 6분이 앞으로 함께 링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빅피처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했습니다. 저도 뭐 뉴스에 봤는데 이자 안민석 의원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안민석 의원이 꿈속에서 뭘 잘못 봤는지 난 도대체 영문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막 묶었나요? 너무 그냥 팍팍 퍼뜨리면 이게 그 후보나 그 정당 자체가 또 무게감이 없어지잖아. 그렇다고 네. 이건 뭐 그렇다고 뭐 안민석 의원이 나하고 뭐 전화 한 통화한 적이 있는지 뭐 그런 전혀 없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의 그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악수라고 봐야 이게 좀 메시지를 자제하고 정제하고 이래야 저 정당이 집권할 해도 저렇게 가겠다는 이건 뭐 여기서 이 말라 저기서 그 말라 뭐 이렇게 되면 난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아니 근데 안민석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그러면 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얘기려나요? 글쎄 난 뭐 안 의원이 뭐 무슨 근거를 얘기하는지 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추론 같은 것이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박사를 만나서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뭐 식사도 아니고 일부러 밤에 따로 시간을 빼서 집에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시간 반 동안에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그런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는 이런 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일단 내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성질은 난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로만 통합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윤여준 전 장관 만난 자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뉴노멀 시대 위원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윤 장관님이 그걸 뭐 수락하시면은 뭐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뉴노멀 위원회 만들어서 한 달 동안에 그 열심히 활동하면 뉴노멀 대비가 됩니까? 난 잘 모르겠어. 아 이건 이제 저기 취임 이후로 아마 지금 취임 이후에 하겠다. 난 모르겠는데 근데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 이 후보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든가 나와서 같이 하겠다. 이건 뭐 좀 도움이 되겠는데 본인한테 이게 뭐 안철수 후보한테 내락받은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먼저 막 얘기하는 게 난 이게 좀 굉장히 좀 가볍다고 봐요. 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가볍다고 질타를 좀 하신 맞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직접적으로 네. 아시는 거 정확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이제 대학 시절 은사시지 네네. 않습니까?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학교 시절에도 지금이랑 비슷했나요? 아니 좀 뭐 달랐을까요? 기억하다마다죠. 그 당시 뭐 가장 유명한 학생이 있는데 그 장학금 등급 중에서도 제일 저 혜택이 좋은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다 알았죠. 교수를 다 하고 제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부 잘하셨네요. 그래 당연하죠. 그 사법시험 때 빨리 됐어요. 그 많이 안 뽑을 때 됐다고. 저 윤석열 후보가 그 사법시험 뽑을 때하고 그 명수가 그 엄청 차이 나게 적을 때 붙은 거예요. 그럼 왜냐 그러면은 다른 더 좋은 이른바 뭐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지만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집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그 또 특대 장학생 이렇게 해서 아무 경제적인 걸 갖다가 전혀 신경 안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시험 빨리 됐죠. 그 기억하시기에 공부만 잘했어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튀는 면이 있었나요? 성격 같은 것들이 뭐 아니 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좀 뭐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 뭐 대학이 이렇게 재정이 좀 약하니까 학교 시설이 좀 뭐 나쁘다든가 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대해서 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조금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서 학교가 곤란할 때 좀 학생들 설득이 안 되면은 내 기억에 그 학장하시는 분이 저 이재명한테 가서 좀 얘기해서 학생들 좀 가라앉혀봐라 뭐 이런 그래요? 그런 거 내 기억이 남아. 중재 역할을 맡겼었던 그런 거 내가 기억이 남아. 그러면 이재명 당시의 학생이 교수와 학생들 사이를 중재를 했다. 그 좀은 그러니까 보통 학생보다 나이 조금 많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해서 좀 학생들 간에 조금 신망이 있는 신망이 있다 그럴까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중앙대 교수들 빼는 동문들은 이재명을 잘 알죠. 그때부터 혹시 정치할거 예상하셨어요? 그런 거는 뭐 예상을 못했죠.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정치권에 발들이니까 내가 그때 예상했다. 본인도 모르셨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네. 그러면 요즘에는 뭐 평소에도 자주 소통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로 뭐 연락 오면 어떤 얘기들 나누세요? 뭐 이런저런 그때 뭐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담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할 때가 편안하고 당당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한 다음부터는 그 선거법 재판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얼굴이 피질 않더라고. 시달려서. 그렇죠. 그 1심에 무죄 판결 나왔는데 2심에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1심 무죄 나온 걸 검찰이 악착같이 항소해서 2심에 유죄 나온 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되게 검찰이 그냥 형식적으로 항소하지만 1심 무죄면 2심도 무죄가 끝나죠. 보통은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후보는 해석하기를 뭔가 나를 싫어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얼굴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그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 뭐 선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제가 저기 국회의원 그만 임기 끝나고 그 정치 일선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뭐 누차 얘기했고 그리고 뭐 제가 선거도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하시긴 하셨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여지를 좀 주셨어요. 교수님이 나는 별 얘기 안 했다. 하지만 김종인은 그 밤에 굳이 나와가지고 1시간 20분 있었으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도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지금 뭐 이상한 얘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지난번에 보궐선거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뭔가 잘못돼서 나오신 분이 벼랑간 치열한 상대방의 이재명 후보에 돕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아니 우리 과거 보면 말이죠. 용병을 많이 쓰기도 그랬어요. 그 용병도 한 전쟁에서 한쪽만 하지 양쪽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나는 좀 진짜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런 일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이게 절대로 좋은 결과에 좋게 기능할 게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도와줘도 별로 안 좋다? 별로 난 도움 안 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초심대로 그냥 여러 가지 뭐 잘못한 점 있으면 사과하고 초심대로 자기 입장대로 그냥 꼿꼿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저기 뭐 날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뭐 누구랑 합하고 난 그거 별로 난 안 좋다고 봐요. 지금 이제 외연 확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럼요. 외연 확장은 건 제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갖다가 확고하게 공약을 정책을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난 그게 외연 확장이라고 봐요. 근데 뭐 이게 안철수 후보를 뭐 같이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안 후보에 대한 민심이 대단히 나쁩니다. 왜냐 그러면 바른미래당 합당할 때 광주에서 나오는 지방신문에서 광주를 배신한 호남을 배신한 안철수 같은 사설 칼럼도 막 썼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거 호남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랑 난 도대체 합하면. 이게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난 내 상식을 이해가 안 가.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으로 나선 겁니다. 당 대표보다 어쩌면 높다는 게 좀 희한하기도 하지만 전면에 하여튼 나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급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의 단합을 위해서 그 송영길 대표도 뭐 자기가 자세를 낮춰서 저건 이렇게 한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은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좀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것을 이게 과연 지금 다 해소됐느냐. 그러니까 그거 해소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서신 게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 이거를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서서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시에 호남 지지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예상이 맞는 거겠죠? 네, 그런 저런저런 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대로 합리적이고 좋으니까 뭐 이게 좀 더 빨리 했으면 후보한테 도움이 됐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안철수 후보랑 합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오히려 호남 지지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낙연 전 후보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거는 도움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정책
또는 인물로서 위원을 확장하고 하는 거지. 뭐 배란간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거 공학이라고 하면 공대 교수들이 화낼 거예요. 왜 공학을 교섭하게 파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번 TV 토론 보셨죠? 3일날. 네. 자 이제 11일 내일 모레 두 번째 TV 토론인데 첫 번째 토론 보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두 사람 이미 토론 뭐 너무 많이 해서 토론해도 뭐 두 사람 다 실수하는 거 없을 것 같고 크게 뭐 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재명 후보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이 너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이 많은 것이 오히려 좀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건 많이 고쳤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나쁜 게 뭐냐 그러면 그 질문에서 보통 고등학교 퀴즈 같은 거 물어보면 모를 수 있잖아. 그게 모르는 게 어떠냐고 나오는 거. 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당황해버리면 아주 우스워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후보가 이제 자신을 가졌다는 거지. 난 그래서 윤 후보가 그동안 상당히 좀 토론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임경긴 작가와 함께 진격의 보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야권 최대 이슈 단일화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맡고 있죠. 안민석 의원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화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순간 뭔가 지키기로 한 어떤 신뢰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은 뭐 이재명 안철수 단일하는 거 오히려 보기 좋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또 얘기가 많이 오갔다 그래요. 이거 과연 그 말을 얼마큼 믿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말할 수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후보도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인터뷰였나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신 계승한 거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도 했고 안철수 후보도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꺼내든 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저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에 한번 이렇게 미끼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한번 이렇게 내가 그쪽에도 좀 관심이 있다는 것 같다가 던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 때 보면은 수도권의 그 중간 계층 중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산 경남에 가 굉장히 좌우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거격을 국민의힘 저쪽이 국민의힘에서 뭐 30% 하느냐 40% 하느냐 50%냐 어떠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그 중간층한테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PK 민심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윤 후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 과거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재건하면 또 다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9월 초에 그 봉화마을 가서 민주당이 깜짝 놀랐는데 그만이다. 근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거 전까지 투표 전까지만 해도 국민 대통합을 외치다가 당선되고 나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되기 전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해야 된다. 여러 번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좀 당선 전부터 이미 국민대통합과는 좀 거리를 두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그런 부분은 후보가 어떻게? 국민 대통합을 내건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국민의힘의 후보로 만든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딴 사람 가지고서는 이게 믿을 수가 없다. 홍준표 의원 말하는 거 보면 뭐 조국 뭐 너무했다. 뭐 그래서 그냥 그 지지도가 팍 빠져버렸잖아요. 그건 자기 지지도를 지키기 위한 그 선명성을 얘기한 거죠. 통합이 아닌 선명성.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 지지층이 확고하게 결집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도 대충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이해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에 좀 익숙치 않아서 언론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너무 쉽게 본심을 드러냈다라는 게 참 꽂힙니다. 안철수 후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 측이든 윤석열 후보 측이든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계속해서 끝까지 하겠다는데 왜 나를 가지고 이러느냐 라면서 심지어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및 총리직 요구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나온 거를 언론중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안철수 후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완주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게 이번 같은 건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 때문에 15%를 넘는다는 게 전망이 안 서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이에요. 그래서 정당의 뒷받침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대선할 것 같으면은 그냥 최소한도 들어도 수십억이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조금만 하면 돈 100억은 들어가는데 과연 뭐 100억은 가지고 있죠. 훨씬 더 많지 재산은. 과연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 10%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쭉 걸어왔던 거 볼 것 같으면 과연 안 후보가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선거에 나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잘하니까 절대로 못 나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간다고 보니까 그냥 이준석 대표 말하는 것도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해버리고 뭐 상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100개 투항하라 막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요번에 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 있어요. 자기가 대선 당선권 내지는 뭐 3위 후보로서 20몇 프로까지 얻으리라고 확신하고 나온 건데 그게 오산이었죠. 결국은 그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저는 봐요. 투자는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지율은 예상보다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오판한 거죠. 오판을 한 것이다. 20% 최악의 경우도 20% 이상 될 거라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계산이 틀린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진격의 보수에서 이상돈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안철수 후보 정치 행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반대로 간다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가 이제 성경인데 예. 안철수 후보는 항상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미하더라. 이렇게 해설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 한국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일까요? 그런 상황을 이 계산을 하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이거 단일화 뭐 실내만 있으면 10분 커피 마시면서도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저희 보기에는 10분이면 뭐 협상이 아니라 자기 말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이게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런 얘기한 걸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버전으로 윤 후보가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준석 대표도 바른미래당 같이 하면서 그냥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두 손등을 다 들었어요. 근데 같이 해본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섣불리 협상하게 되면은 말에 꼬리를 물고 되게 피곤해진다.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미 지지도가 저하가 되면은 이제 뭐 단독으로 나와도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 지금 몇 프로 있는 것이 한쪽에 속한 표가 아니거든 저게. 예. 저보다 더 2배가 뛴다 그러면 그건 상황이 다르지만은 지금 나온 지지도는 어느 한쪽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그 양자나 뭐 삼자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윤 후보나 이 대표나 그냥 막 저렇게 뭐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 안 후보 생각은 좀 처량하죠. 2012년에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지도 한 달일 수 있대 자기 30%도 했는데. 야, 처량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아니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만에 끝낸다. 이것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기 완전히 어려울 거고. 그 뭐 능멸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능멸요? 게 있을 수가 있는 표현입니까? 그게? 사실 아니, 와서 사인하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10분 동안 끝낸다는 그러니까 거는. 이 대표 말대로 백기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뭐든지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그게 뭐냐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다. 그만이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교수님 표현이니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능멸까지 당했는데 안철수 후보 그럼 백기 투항 할까요? 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야 이런 얘기 듣고는 나 도저히 투항 못한다 이러실 것 근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 돈 한 100억 200억 쓰고 한번 하면은 그러면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만둘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 매우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러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후보가 단일을 안 하고 뭐 별도로 완주를 하든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든 이런 상황이 이재명 후보에게 끼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별 영향은 없고 이제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혹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쪽에 가담하면은 안민석 의원이나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 2, 3%라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참 기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고유 기반인 그 친문 성향의 지지 계층과 호남 지지 계층이 과연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오히려 자칫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호남에서는. 오죽하면 지방 신문들이 그런 표현까지 해서 사설하고 칼럼을 씁니까. 바른미래당 억지로 통합할 때. 그러면 차라리 자력으로 하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는 그냥 그 선거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로 가라. 알겠습니다. 정도로 가라. 그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출연하실 때는 대선 끝난 다음입니다. 자, 어떤 대선으로 보실 일 될 것 같은지 책사로서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 나는 그 책사라는 표현 듣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그 용병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정치 스승으로서. 충성이가 뭐고? 난 뭐 이번 대선이 뭐 기본적으로 정권 연장을 원하는 측과 국민과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과의 결국은 그거예요. 네. 어떤 게 더 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판지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임경기 작가와 함께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